얘가 이제 치환을 해서 지수방정식을 2차로 바꾸는 문제인데 그냥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말하는 근의 조건들이 나와요. 사실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 만약에 외워야죠. 외워서라도 답을 맞춰야겠죠? 그죠? 그래서 좀 두 가지를 좀 먼저는 이해를 좀 돕고 설명을 할 건데 잘 봐.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a의 x제곱을 우리가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뭐가 붙는다고 했나요? a의 x제곱을 치환을 하면 뭐가 붙어?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이 붙지? 됐니? 0보다 크다? 오, 웬일이야, 왔어? 잠든 줄 알았더니. 자, a의 x제곱이 t라고 치환을 하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죠? 그죠? 넌 또 어디가? 자, 갑니다. 이런 조건이 붙는데 잘 봐. 카메라가 채연이를 쫓아갔어. 졌어. 슬프다고? 앉아. 야, 니네 왜 뒤로 가, 승원아? 넌 왜 맨날 그렇게 뒤에 앉아? 똑같이 생긴 애들 둘이 붙어 있으니까 되게 부담되잖아요. 강훈아, 너는 대학생처럼 맨날 그러고 다니면서 너 학교는 다니니? 자, 집중! 합시다! 이제 정신 차리시고 갑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얘가 t라는 게 0이 나오죠.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을 바꿔서 풀었어요. 이 식을 바꿔가지고 ft라고 하는 식이 는 0이 돼서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럼 2차 방정식의 형태를 풀어서 내가 t 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t 값이 하나가 3이 나오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 말인 즉슨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했는데 요게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는 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잘리는 근이라고 불러요. 커트되는 근이 생겨요. 이렇게. 됐나요? 음수가 될 수가 없는데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수 방정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요 x값은 그럼 존재하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2의 x제곱이라는 것을 치환했는데 2의 x제곱을 내가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x라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다는 뜻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지수방정식에 대해서 쭉 식을 줬어. 지수방정식 어쩌고 저쩌고가 줬는데 문제 맨 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이런 말이. 됐니? 지수방정식 어쩌고 저쩌고를 쭉 주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말이 나왔대. 근데 얘를 치환해서 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푼 2차 방정식의 두
두 근은 반드시 무슨 근이 나와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양수근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음수근이 나오게 되면 잘 봐.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음수근이 나와. 그럼 음수인 근이 나오면 이런 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나오게 되면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근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건 이거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가 나올 조건, 양수근 두 개를 가질 조건이 뭐냐, 이걸 아셔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애석하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학습 공백기 있대. 됐니? 고1 때 놀았잖아. 열심히 했어? 자, 갑니다. 다시 복습하면 돼요. 양수근 두 개죠. 갑니다. 양수근 두 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수 두 개니까 당연히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죠. 그죠? 마지막으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커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만약에 이 문제 풀 때 니네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것만 보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고 아메바처럼 생각을 해서 틀리는 거야. 알겠어?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따라서 양수근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얘랑 얘도 모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이해됐어? 아메바가 뭐냐고요? 집신벌레 같은 애 있어요. 자, 네, 됐나요? 시끄러. 조용히 해. 자, 그러면 553번을 해봐. 553번이 이거잖아. 해봐. 보세요. 얘를 그래서 풀어보면, 자, 여기 봐. 얘를 그래서 풀어보시게 되면 553번은 A의 X제곱이라는 것을 치환하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A가 아니죠. 3의 X제곱을 내가 치환해서 풀 건데 3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놓게 되면 당연히 0보다 크다 써준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T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AT 그 다음에 더하기 2A 플러스 8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판별식은 뭐 당연히 써주셔야 돼요. 판별식은.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빼기 8이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니까 요거를 인수분해 하시면 A-4라고 써지고 A 플러스 2라고 써지고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보고 답을 그냥 체크하려고 봤더니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선생님, 네? 0보다 큰데 왜 4에 있어요? 아, 4이군요. 아, 잘못 썼네요. 미안. 답을 3번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알겠니? 답을 3번을 찍으시면 안 돼요. 왜? 양수가 나와야 되거든. 양수가. 그래서 두 번째로 따져주셔야 되는 게 뭐냐? 두 번째로 따져줘야 되는 게 합이죠. 합. 그럼 두 근의 합은 근각의 수와의 관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되는데 얘가 얼마가 나오냐? 2A가 나오니까 요 2A도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를 곱합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얘는 2A 플러스 8이 되고 이게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되니? 따라서 요거를 정리하면 얘는 A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값이 뭐보다 크냐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됐습니까? 따라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모두 만족하는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조금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557번을 보세요. 자, 557번을 보시면 거기 문제에다가 뭐 교재에도 표시가 돼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다 밑줄 치시고 누가 누가 갖는 거야 그걸? 지수야 2차야? 지수. 지수야. 되니? 그래서 써놔.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되나요? 지수 방정식이. 되니?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결론부터 얘기해 주고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 고1 내용이 들어가서. 자, 갑니다. 지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2차로 치환이 되죠. 그죠? 지수 방정식이 2차로 치환이 될 텐데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결론이야. 이게 결론이야. 됐어?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때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의 분리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생기는 값, 여기에 생기는 값, 알파라는 거, 베타라는 게 생기는데 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떻다? 커야 된다 이 얘기야. 되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니네가 따져줘야 될 조건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라는 거 해주셔야 되고요.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경계값이라는 거를 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수업하면서 겨울방학 때. 자, 경계값이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경계값에 해당되는 건 누가 될 거냐? 당연히 1이라는 친구가 되겠죠.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저런 걸 경계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요 그래프 상에서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1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야 함수야? 양수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죠? 자,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경계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와야 될 거예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칭축입니다. 대칭축. 자, 대칭축은 그러면 자, 꼭지점의 x좌표죠. 그러면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에 생기지. 그지? 그럼 여기에 생기니까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죠? 커야 됩니다. 따라서 대칭축 조건은 뭐가 되냐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대칭축의 위치가 1이라는 숫자보다 어때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이게 결론이야. 되나요? 이게 결론이라고. 이거 계산만 하면 답이야. 알겠어? 그럼 잘 봐. 니네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왜 1보다 커야 되는지. 자, 왜 1보다 커야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갑니다. 지금 문제에서 치환하는 게 누구니? 어떤 식 치환할 거니? 5의 x제곱이죠. 5의 x제곱. 그러면 잘 보세요.
5의 x제곱이라는 것을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래서 얘가 5의 x제곱이야. 되니? 근데 얘를 뭐라고 놨어? t라고 놨어. 그러면 이 지수 형태를 내가 t로 놓으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죠. t라는 문자는. 이해되니? 자, 근데 잘 봐. t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t가 상수야. 그러면 니네가 알기 쉽게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이걸 그려볼게. 자, 만약에 t라는 값을 내가 1이다 라고 잡아봤어요.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5의 x제곱이 1인 거지. 그지? x값 얼마야? 0이죠. 근데 이 x는 지수 방정식의 실근이야? 2차 방정식의 실근이야? 지수죠. x가 어딨어? 지수 자리에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수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 x라는 문자는 지수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고 t라는 문자는 치환한 2차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잡혀야 돼.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x라는 것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x야 t야. x야 t야. x죠. x죠. t랑 x가 같이 들렸는데 못 들은 척 할게요. x죠. 알겠어? x죠.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즉 x라는 애가 둘 다 모여야 돼. 둘 다 양수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그때 t라는 애는 뭐가 돼야 된다고? 모두 1보다 커야 된다고. 그게 결론이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t가 1이면 x가 뭐야? 0이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아무것도 아니죠. 0은. 양수도 아니죠. 0이 양수예요? 아니죠. 문제 조건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됐니? 그러면 t를 살짝 올려볼게요. 자, t를 살짝 올려서 좀 많이 올릴게. 5라고 해볼게. t가 5야. 얘가 5야. 그러면 5의 x제곱이 5야. 그러면 x값은 뭐가 돼? 1이죠.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문제 조건이 맞죠. 됐습니까? 근데 1보다 작은 숫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을 내가 그려볼게요. 5분의 1. 그러면 5의 x제곱이 5분의 1이야. 여기서 만나죠? 이거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뭐 돼? 음수 되죠. 문제 조건이랑 안 맞네요. 됐니? 그래서 결론. 잘 봐. 내가 5의 x제곱이라는 것을 t라고 치환을 하는데 x가 둘 다 양수려면, 즉 x가 0보다 크려면 t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이해됐어? 이 주황색으로 그린 요 선보다 위쪽에 t라는 걸 아무거나 그려도 자, 이렇게 그려도 교점의 위치가 어디에 생겨? 양수 쪽에 생기죠. 그럼 양수란 얘기예요. x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라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 서로도 양의 실근을 가지면 두 근은 모두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이건 고1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지. 이거까지. 3개 구하는 것까지.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똑똑하잖아요? 아니야?
승원아 아니니? 맞잖아. 똑똑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야, 얘들아. 수학은 안 하는 애들이 70%라서. 그렇게 많나요? 그럼요. 왜요? 그러게요.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과연? 쌤이 말씀해주셨는데 진입장벽이 수학은 안 하는 애들이 70%라서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일단 30%는 들어가요. 알겠어?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능 볼 때까지 수학을 포기 안 하잖아. 그럼 무조건 4등급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야. 수능에서. 알겠니? 오케이? 4등급이 23%거든. 36%거든. 4등급 컷이. 상위. 3등급이 23%고. 쌤 근데요. 네. 수능에서 예. 문과과 가형날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졌죠. 없어졌나요? 예. 그러면 문과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왜요? 등급은 좀 불리할 수 있죠. 그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근데 어차피 아니 상대적으로 잘 봐? 문과 애들보다 이과 애들이 수학 잘하는 거 맞아. 이과 애들이 훨씬 더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잘 봐. 내가 이과 수학을 준비했어. 내가 이과 공부를 했어. 걔가 갑자기 경영학과를 갈까? 안 가. 알겠니? 아니면 걔가 갑자기 이과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해서 영어 영문이 땡기는군 이렇게 가겠냐고. 안 간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어차피 대학에서 들어가는 인원은 어차피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등수로 들어가. 알겠니? 등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봐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연대를 가야 된다 치면 문과에서 다 1등급이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문과만 시험을 봤을 때 수학만. 알겠니? 근데 문이과가 합쳐졌잖아. 문이과가 합쳐졌을 때는 꼭 1등급이어야 되냐? 아니라고. 내려갈 거라고. 1등급에서 2등급 사이가 될 거라고. 예를 들자면 실제로 잘해요? 점수가 내려갈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은요. 다행인 거는 올해가 여러분들이 첫 해가 아니잖아요. 올해 당장 여러분들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선배들이 어떻게 고통받나 보면 된다고. 알겠어? 고3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선배들이 어떻게 가는지 고통받는다는 거는 농담이고요. 어떻게 가는지 보면 돼. 알겠어? 아무도 몰라. 지금 예측만 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 어떻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올해 입시도 그랬어. 올해 들어간 애들도. 이 성적에 이 대학을 가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애들이 많았다고. 높은 대학인 거에 나 높은 대학이죠. 근데 왜냐? 인구수가 줄어요. 인구수가 많이 줄었어.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지죠. 커트라인. 물론 최상위 학과는 변하지 않아요. 최상위 학과는. 근데 올해 입시의 결과를 봤을 때 올해 입시의 결과에서 그 커트라인이 어디냐? 그 변동이 심한 데가 국숭세단 라인이야.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있잖아. 서울대, 스카이. 봐봐.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그 다음에 동건홍. 그 다음에 국숭세단이잖아. 인서울 중위권이라고 하거든. 걔네를. 국숭세단을. 인서울 중위권.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간 애들. 올해 대학 신입생 말고 작년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이 올해 들어간 애들이 많다고. 성적이. 재수생이든 고3이든요. 그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이 위가 변동이 없어요. 이 위는 변동이 없어.
알겠어? 이 위는 변동이 없다고. 에? 그 등급이 어느 정도? 2랑 3 적절히 섞인? 수능 수능에서요. 근데 올해는 더 낮아질 거예요. 왜? 정시가 늘었거든. 정시가 늘었어. 정시가 10%나 늘었어. 얘들아 10%면은 잘 봐. 전체 인구가 45만이라고 쳐봐. 10%면 4만 5천 명이 는 거야. 근데 그게 일부러 늘린다고 늘리신 거예요? 아니요. 발표를 다 했잖아요. 정시를 발표를 다 했잖아요. 일부러 늘리는 게 아니야. 일부러 늘린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아니 무슨 대학 뽑는데 무슨 대학교를 회사 채용하는 것처럼 올해는 100명만 뽑을래? 이러지 않는다고. 미쳤니? 적어도 3년 전에 발표해. 어? 니네는 잘 봐.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 건데 니네는 올해 4월 조만간 나올 거거든? 서울대부터 쭉 나올 거야. 그게 니네 입시에 해당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거를 내가 정리해서 올려줄 거야. 그래서 내 블로그에 들러오면 돼. 이웃을 늘리기 위한. 아니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내 블로그는 많이 들어와요. 내 블로그는 하루에 5,000명씩 들어와요. 와 스티븐 잡스 같아요 쌤. 뭔 스티브 잡스예요. 뭘 홍보를 해. 그게 그걸 블로그 내가 하게 된 계기가 별게 아니라 뭘 홍보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리를 해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야. 혹시 이름이 홍진이? 아니요? 쌤 막 물결이랑 비슷도 쳐요? 네? 거기서 물결이 맞아요? 물결이요? 아니요, 나 그런 거 안 써요. 이모티콘 하나도 안 써요. 난 그게 재밌는데. 되게 딱딱해요. 글. 자, 네 해피로드예요. 맞아요. 소름. 보세요. 갑니다. 어떻게 알아? 쌤 인스타랑 유튜브랑 쌤 마팔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 갑니다. 쉿. 다시 봐. 집중. 잘 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다 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져라 라고 나오면 치환한 2차 방정식은 뭐가 돼야 될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렇죠. 1보다 작다. 부등호 방향만 바뀌면 되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조금 더 특이한 게 뭐냐? 558번이에요. 558번 보세요. 얘는 아예 특정한 숫자를 줬어요. 자, 갑니다. 558번. 푸는 패턴은 똑같아. 갑니다. x에 대한 지수 방정식 다음이요. 밑줄.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지수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누가? 지수가.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어떤 걸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자 갑니다. 내가 문제에서 치환하는 게 2의 x제곱이죠. 그죠? 얘가 t죠. 되나요? 얘가 t예요. 그럼 잘 보세요. 똑같이 2의 x제곱 그려볼게. 자, 2의 x제곱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얘를 2의 x제곱이라고 잡고 얘를 t라고 치환을 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아까는 요 값 1이었죠. 요 1이라는 숫자보다 t가 더 커지면 1이라는 숫자보다 t가 더 커지면 양수가 나온다 그랬지.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뭐야? 1보다 커야 돼요. 누가? x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x가 1일 때를 잡아. 그리고 대입을 해. 함수값에 대입을 해. 얼마야? 2지. 그지? 그럼 이런 얘기네. t가 2라면 이렇게 노란색 t가 2라면 x 얼마야? x는 1이지. 얘보다
갑니다. 얘보다 올라가면 주황색 다시 봐. 올라가면 t가 2보다 큰 거지. 그지? t가 2보다 큰 거야. 교점이 여기 있죠? x좌표 교점이 내려. 수선을 딱 내렸어. 그럼 여기가 x값이 생기지? 1보다 커자고. 커요. 크네. 아, 1보다 어떻게 돼? 커지네.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뭔데? 1보다 x가. 그러면 t는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됐습니까? 이게 결론이라고. 따라서 갑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2차 방정식은 뭐가 돼야 돼요? 2차 방정식은요. 요렇게 치환했을 때는 뭐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2의 정확히 1제곱보다 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응용. 자, 응용.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잘 보세요.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줄게. 정리. 자, 갑니다. a의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했어. 그리고 a를 1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밑이 1보다 크다고. 보통 밑이 1보다 큰 걸 잡잖아. 2의 x제곱, 3의 x제곱 이렇게. 그죠? 2분의 1의 x제곱 잘 치환 안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a의 x제곱을 t라고 잡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해놨어. 그냥 증가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지수방정식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또는 작다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치환한 요거는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작다로 바꾸면 돼요? 이걸로 바꾸면 돼요. 얘처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2의 x제곱을 치환한 거니까 두 근이 모두 2의 1제곱보다 크다예요. 구조 이해됐나? 다시 봐봐. a의 x제곱을 치환했지. 그럼 a라는 숫자는 바뀔 거라고. 문제가 항상 2가 나오진 않는다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얘도 마찬가지거든. 바뀔 수가 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뭐 혹은 뭐 다른 거보다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됐니? 그때는 뭐라고 하면 돼? 두 근이 모두 a에 치환한 거. a에 얘를 대입한 거보다 크다, 크다면 크다 또는 작다면 작다죠.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 된다. 됐나요? 연습해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해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한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지수방정식이요. 지수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아,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되나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유진씨 뭐해? 멍 때리지 말고. 자, 그러면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모두 뭐보다 작다고 하면 돼? 3의 뭐? 제곱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되나요? 자, 마지막 하나 표현만 더 정리할게요. 하나 표현만 더 정리할게. 여기다 쓰자. 맞아. 왜? 빨리 적어. 깜짝이야. 이제 이거 안 틀리겠지? 지수방정식에서 나오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이 문제야, 이 문제. 지금 하는 거.
자, 또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자, 봐봐.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습니다. 자, 갑니다.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데 지수가요. 지수 방정식이요.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수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부호가 어떤 거야? 다른 거죠. 다른 거지. 그럼 잘 봐. 그러면 똑같이 그려. 2의 x제곱을. 여기가 1이야. 1. 그럼 잘 봐. 하나는 뭐? 양수. 하나는 뭐? 음수지. 그지? 그러면 기준점이 누구야? 항상 얘죠. 얘가 1이면 즉 t가 1이면 x는 얼마라고 했어? 0이죠? x는 0이죠? t가 1이면 자 갑니다. 그러면 하나는 양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1이라는 숫자보다 어때야 돼? 커야죠.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t가 1보다 크다면 이때는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x좌표가 여기 찍히니까 됐어? 근데 반대로 음수가 나와야 돼. 아,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되죠. 즉 얘는 노란색은 갑니다. 여기서 만나죠. 지수함수랑. 그럼 여기서 만나니까 얘가 밑으로 와서 여기서 x좌표가 생기지. 이태야! 자, 그러면 t가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죠. 그러면 x는 뭐보다 작아? 0보다 작지. 됐니? 결론. 지수함수가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습니다. 자, 하나 양근, 하나 음근을 가져요. 그럼 얘를 치환한 2차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어떤 근을 가져야 돼? 1을 사이에. 그렇죠.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1이 있다로 바뀌죠. 아니,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근의 분리, 즉 2차 방정식을 그려보면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죠. 그죠? 두 근이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서 만날 텐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 1이 있어. 1이 있어. 자, 그러면 아까 봐봐. 근의 분리에서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지. 두 근이 1보다 크다 혹은 두 근이 1보다 작다 똑같아. 세 개를 따져야 돼. 뭐뭐뭐를 따지라고 그랬어. 첫 번째가 판별식, 두 번째가 경계값, 세 번째가 대칭축이었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하나만 따지면 돼. 하나만 따지면 돼. 이 경우에는. 고1 때 다 배운 거야 사실. 알겠어? 고1 때 다 배운 거야. 근데 이거를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갈게요. 하나만 따지면 돼요. 경계값. 1을 대입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면 돼? 이거 무슨 수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따라서 경계값이 0보다 작다요. 선생님 판별식은요? 혹시 모르니까 써놔. 판별식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요. 이 경우에. 야, 항상 성립한대.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항상 성립하는데 증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 대칭축은요? 대칭축은요 얘보다 큰지 작은지가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뭐야? 얘와 얘 사이에 얘만 있으면 돼. 알겠니? 알파랑 베타라는 거 사이에 1만 있으면 된다고. 얘가 대칭축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어때? 된다는 거야. 상관없어. 사이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해됐니? 네. 오케이? 됐습니까? 선생님 저희 모의고사 보세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오늘 알려주세요. 안 물어봤어요. 그 국서쌤 맞나? 국서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생님 국서쌤 아프세요?
아니요. 멀쩡하신데요? 자,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558번 가지고 내가 근해 분리하는 것만 하나 보여주고 쉬겠습니다. 보세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558번 봐봐. 이거 정리 잘 해놓으시고. 다 중요해요. 지금 하는 거는. 이 유형 자체는 98페이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수방정식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밖에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하는 거거든. 치환해서 풀든 밑을 갖게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지수방정식에서 어렵게 나오면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거를 물어봐서 그런 거야. 자, 558 갑니다. 잘 봐. 마저 다시 할게요. 자, 정리하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누가? 지수가. 그러면 2차는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고 그랬어? 2의 1제곱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치환하는 게 2의 x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문제식 먼저 치환할게요. 자, t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앞으로 빼면 2배에 a-4 곱하기 t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a가 되고 는 제로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준 식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대? 2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일단 그림은 대충 그려놔.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알파 있고 베타 생기고 2가 이쯤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따라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조건 찾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부터 가죠. 자, 판별식 보시면 절반에 제곱해서 빼세요. 그러면은 a-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죠. 됐니? 자,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몇 a야? 8a죠. 그러면 10a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16 되고요. 얘가 0보다 크죠. 따라서 얘는 a가 2보다 작다 또는 a가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조건. 두 번째가 뭐였어? 무슨 값? 경계값. 자, 그러면 경계값은 누구예요? 2죠. 그죠?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이 식에 대입하는 거야. 2차 식에 2라는 애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되죠. 그죠? 그럼 2를 요 식에다 대입하세요. 요 식에다 2를 대입하면 t자리에 대입해야지. t자리에 4 마이너스 몇 a야? 4a 더하기 16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2a를 한 것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20이고요. 넘어가시면은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2a니까 아하 a라는 값은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오네. 됐습니까? 요게 경계값. 자, 마지막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쌤이? 대칭축은 뭐랑 똑같다고요? 꼭지점의 x좌표 써놔? 몰랐으면 꼭지점의 x좌표 됐어? 그럼 꼭지점의 x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 봐. 꼭지점의 x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 마이너스 붙여. 그 다음에 분수 써.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의 2배 하세요. 2차항의 개수의 2배 얼마야? 2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조식에서 t라는 식에서 2차항의 개수 1이죠? 그거의 2배 2야. 됐니?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그대로 갖고 와. 1차항의 개수 그대로 갖고 와. 그러면 마이너스 2 괄호 a-4지. 이게 대칭축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되고요. 약분됩니다. 그러면은 대칭축의 방정식이 누가 되냐? 즉 꼭지점의 x좌표가 a-4입니다. 자, 이 a-4가 뭐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죠. 2보다 커야죠. 위치 봐. 위치. 그래프의 위치. 대칭축이 여기 있어야지. 그럼 얘보다 어때? 크잖아. 됐습니까? 따라서 정리하시면 요 세 번째 범위는 뭐가 나와요? a라는 값이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정리하면 얘랑 얘를 모두 만족해야죠.
됐습니까? 모두 만족해야죠. 오케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럼 잘 봐. A가 2보다 작다, A가 8보다 크다. A가 10보다 작다, 얘는 A가 6보다 크다.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뭐야? 8과 10 사이. 맞지? 8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죠. 얘를 모두 만족하는 거. 오케이? 답은 뭐야? 1번. 대칭축 공식이요? 다시 저도 드릴게요. 보세요.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거의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2차항의 개수의 2배를 분모해 1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갖고 오고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고. 이게 대칭축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꼭지점의 x좌표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558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